협동학습, 협력학습. 이지적으로 구성된 소집단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동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학습하도록 구조화된 수업 방법이다. 협동학습 원리는 협동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음의 5가지 원리가 있다. 1. 긍정적 상호의존성. 집단의 성공을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2. 개별 책무성. 학생 개개인이 집단 목표의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것. 3. 대면적 상호작용. 모든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모두 밀집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까운 곳에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하고 서로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4. 사회적 기술, 협동기술. 협동학습이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취하기, 의견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도움 주기, 칭찬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직접 가르쳐야 하며 협동학습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활동 후에 사회적 기술 활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집단과정. 협동학습 도중과 종료 후 집단 구성원 각자의 목표 성취 정도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협력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협동학습의 효과. 1. 학업 성취의 향상.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관찰, 모방하여 학업 성취가 향상될 수 있고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습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다. 2. 고등 정신 능력의 증진.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를 분석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협의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창안해내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분석력, 비판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조절 능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3. 학습 동기가 촉진될 수 있다. 협동학습을 할 경우 자기 효능감, 유능감, 자율성 욕구, 관계성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켈러의 ARCS 이론에 의해 학습 동기가 촉진될 수 있다. 먼저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의 경우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 해결 능력이 신장되어 소집단 성공에 기여하고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은 동료 교수 역할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을 높여 소집단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 모두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이 높아진다. 자율성 욕구는 개인의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노력이 소집단 성공에 기여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지각적 통제감이 높아져 자율성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관계성 욕구 또한 채워질 수 있다. 4. 사회적 기능의 발달. 구성원들의 개인적 상호관계나 모두만에서 관계 맺는 능력 등의 사회적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 5. 자아 실현의 경험. 학급 전체의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경험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협동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구성원 전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잘못 이해한 내용이 굳어질 위험성이 있다. 2. 집단 응집성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길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주기적으로 집단을 바꾸면 된다. 3.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4.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이 학습을 주도하게 되면 상호작용 기회가 더 많아져 학업 성취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집단 장악력도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소집단 활동에 소극적이 되어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지고 낮은 성취를 보이게 된다. 5. 무임승차 효과.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학생이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의 문제점. 6. 동효과는 무임승차 효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입장에서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기술, 사회적 기술 향상 기법. 1. 청취기술 훈련에는 말 바꾸어 진술하기와 3단계 면담이 있다.
말 바꾸어 진술하기는 적극적 경청법으로서 한 명이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진술하면 다른 학습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진술하기 전에 먼저 진술한 아이디어를 말을 바꾸어 재진술한다. 그리고 그 외의 학습자는 아이디어 재진술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피드백한다. 3단계 면담은 소집단 구성원 4명을 면담자와 피면담자 두 쌍으로 나누어 자신이 아는 내용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그리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면담자에게 배운 내용을 말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번갈아가기 훈련에는 라운드 로빈, 라운드 테이블, 발음 막대가 있다. 라운드 로빈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말하는 방식이다. 라운드 테이블이란 예를 들면 전 구성원이 하나의 종이에 하나의 볼펜으로 어떤 개념의 사례나 예제를 하나씩 적는 것이다. 3. 도움주기 훈련은 또래끼리 점검하기, 플래시카드, 함께 생각하기가 있다. 또래끼리 점검하기는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을 두 쌍으로 나눈 후 각 쌍에서 한 사람은 문제를 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점검하고 칭찬해준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플래시카드도 역시 4명으로 이루어진 한 팀을 두 쌍으로 나눈 후 앞면에는 문제가 적혀있고 뒷면에는 답이 적혀있는 카드를 들고 문제 맞추기 게임을 한다. 함께 생각하기는 소집단 4명이 한 팀이 되어 각 구성원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교사는 질문을 하여 각 팀별로 생각해보게 한다. 그 후 교사가 무작위로 번호를 부르면 해당 학생이 모둠에서 합의한 답을 말한다. 칭찬하기 훈련에는 도움주기 훈련에서 나왔던 또래끼리 점검하기와 인정막대가 있다. 인정막대란 구성원 각각이 3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지지하면 자신의 막대기를 테이블 가운데에 놓는다. 칭찬이라는 추상적인 행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하기에 좋다. 자율적 협동학습 코프코프 절차 1. 교사가 학급 주제를 소개한다. 2. 학생들이 학급 토론을 한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브레인스토밍이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모두 적는 것을 말한다. 3. 그 중에서 소주제를 선택한다. 4. 소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웍을 다진다. 5. 소주제별로 모인 모둠은 모둠 내의 토의를 통해 자신들이 맡은 소주제를 보다 정교한 형태로 구체화한다. 6. 정교화된 소주제를 몇 개의 미니 주제로 나누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분담한다. 7. 개별학습 및 준비. 8. 모둠 내에서 자신이 맡은 미니 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9. 모둠별로 전체 학급에서 발표할 보고서를 준비한다. 10. 모둠별로 전체 학급에서 발표하고 교실 전체가 토의한다. 11. 평가와 반성. 평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는 개별 미니 주제에 대한 평가, 학급 동료들에 의한 모둠 발표에 대한 평가, 교사가 실시하는 소주제 및 모둠별 보고서에 대한 평가 3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자율적 협동학습 코프코프의 특징으로는 1. 학급 전체의 과제 해결을 위한 협동학습이다. 2. 협동을 위한 협동이다 등이 있고 그 효과로는 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발달 2. 고차적 인식 능력의 발달 3. 학습 방향 결정 능력 신장 4. 동료 교수 기능 신장 5. 사회적 기능 발달 6. 자아 실현의 경험 등이 있다. 팀 성취 분담 학습 STAD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의 절차는 1. 교사에 의한 강의식 수업 또는 시청각 매체를 통한 지식적 수업 2. 이질적으로 구성된 4인의 팀을 구성 2장의 학습지와 2장의 정답지를 제공하고 팀별 학습 3. 퀴즈, 평가 4. 향상 점수의 산출 여기서 팀의 점수는 개인별 향상 점수의 평균이다. 5. 팀 점수의 게시와 보상 팀 성취 분담 학습 STAD의 특징 1. 완전 학습을 위한 협동 수업이다. 팀의 성공을 위해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이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을 도와주게 되는데 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은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고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은 설명을 해주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좀 더 정교하게 구조화할 수 있다. 2. 향상 점수에 근거한 집단 보상이다. 모든 구성원의 성과에 기초하여 그 집단이 평가받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개별 책무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뿐만 아니라 낮은 학생도
집단의 성공에 기여할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긍정적 상호 의존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3. 1개월마다 팀을 재구성하는데 이는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나거나 파벌이 생길 가능성 때문이다. 팀 보조 개별 학습 TAI 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절차 1. 4명에서 6명 정도의 이질적인 학생들로 팀을 구성한다. 2. 개별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제공하고 개별 학습을 한다. 3. 동료에게 점검을 받고 개별 학습지를 완전 학습 때까지 동료나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 4. 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동료와 상호 교환 후 채점을 한다. 5. 한 개인의 점수가 80% 이상일 경우 최종 개별 시험을 실시한다. 6. 개별 시험 점수의 합을 팀 점수로 산정하고 기준 점수가 넘는 팀에게 보상을 한다. 팀 보조 개별 학습 TAI의 특징은 1. 협력학습과 개별학습이 혼합되어 있다. 2.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화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루함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3. 동료 교수와의 경쟁, 즉 팀 내 경쟁과 팀 간 경쟁을 통해 학습 동기가 유발된다. 4. 개별학습이므로 능력에 맞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직소, 모든 구성원들에게 학습 과제를 나누어주고 같은 과제를 담당한 학생들끼리 모여 학습을 하고 나서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학습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교수를 한 다음 퀴즈를 보고 개인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직소 1의 절차 1. 대여섯 명의 이질적인 학생들로 집단을 구성한 다음 하나의 학습 단원을 나누어 학습자들에게 한 부분씩 할당한다. 2. 각 집단에서 같은 부분을 담당한 학생들끼리 따로 모여 전문가 집단을 형성한 후 분담된 내용을 학습한다. 3. 원 소속 집단으로 돌아가 학습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가르친다. 4. 개별 평가 후 개인별 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팀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직소 2는 직소 1을 통한 협동학습 시 구성원들의 개별 책무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AD의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보완한 모형이다. 또한 균등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이질적 집단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단원 전체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직소 2에서 모든 학습을 마친 후 곧바로 퀴즈를 보기 때문에 퀴즈를 대비할 충분한 여유가 없음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한 직소 3이 나오게 되었다.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점으로는 1. 인터넷 등의 자원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2. 메일이나 게시판, 채팅, 인강 등을 이용하므로 시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3. 학습자의 선택에 기초한 자율학습이 가능하다. 문제점은 1. 팀원 간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정보의 과부하 초래 가능성이 있다. 3.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4.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습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각본적 협동, 짝 검정 모형이란 학생 둘을 짝을 지어 읽기, 요약하기, 이해하기, 퀴즈, 시험 공부 등을 서로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 각본적 협동의 절차는 1. 2명씩 짝을 지어 자료를 읽고 한 학생이 자료를 보지 않고 요약과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이 자료를 보면서 수정, 보완을 해준다. 2. 역할을 바꾸어 같은 활동을 시행한다. 즉, 요약자와 완성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교대한다.